여러분, 원래는 절대 이 음식을 추석 차례상에 올리지 마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아니,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차례를 지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은 혹시 이러한 건 아니신지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올해부터는 절대 추석 차례상에 이것을 올리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정성껏 차린 그 음식이 조상을 놀리는 그것이 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찾으실 것이고 또 형제분, 친지분들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례상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네, 원래부터는 고집 피우지 마시고 꼭 이것만은 알고 예를 차리시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여러분, 존중과 대우의 음식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추석 제사를 왜 차례라고 하시는지는 아시나요? 이는 과거 차를 제사상에 올리는 것에서 유래를 하여 그러한 것이었는데요. 이 차는 가장 귀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으로 차례라는 것은 이에 대한 예법을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의 음식도 존중과 대우가 들어가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차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과일 하나도 가장 좋은 것, 나물 하나도 가장 좋은 것, 또 쌀도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원래 차례상은 상에 꽉 차게 더 이상 올려놓을 자리가 없도록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약간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정성을 듬뿍 담아서 차리는 것이라는 거죠. 이는 부모님, 조상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부족합니다. 부모님, 조상님의 도움이 조금 필요합니다. 라는 갈구와 부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자리는 조상복을 부탁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네, 원래부터는 절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지 마세요. 이것은 지혜이고 또 센스인 거예요. 두 번째로, 음식의 종류는 짝수로 차리는 것이고 개수는 홀수로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차례상은 음양과 오행의 원리로 모든 것이 차려지는 거예요. 네, 아마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잘 모르실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차례상은 5줄을 기본으로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은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여 음의 숫자인 짝수로 종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개수는 항상 양의 숫자인 홀수의 개수로 올리는 것이죠. 맞습니다. 상위에 있는 음식의 종류는 무조건 짝수의 개수로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음식의 낱개의 개수는 홀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셨죠? 네, 거의 모든 분들이 음식의 개수는 홀수로 올리셨겠지만 상위에 있는 제수의 개수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음식의 줄 역시 5줄로 해야 한다는 것은 모르고 계셨을 것이라는 거죠. 네, 밥부터 마지막 음식까지 5줄로 차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는 꼭 이거 신경 써서 차리시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여러분 오징어는 꼭 북어와 같이 올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징어는 절대 어떤 경우이든 단독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네, 반드시 북어와 같이 올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북어만 올리고 오징어는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북어는 알을 많이 낳고 또 귀한 생선으로 여겼기에 후손들이 귀하게 살기를 기원하는 것이고, 또 대를 이어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징어는 정말 난폭하기에 절대 단독으로 올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역시 음양의 원리, 즉 선함과 안정스러움과 또 대립과 경쟁하는 삶을 후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네, 이래서 같이 올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것만은 절대로 차례상에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꽁치나 갈치, 삼치 등 치자로 끝나는 음식은 그 후손이 천하게 산다고 하여 절대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며, 또 비늘이 없는 생선은 가치 없는 삶을 산다고 하여 이건 역시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며, 또 고춧가루나 마늘 같은 것은 조상이 올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여 음식에 가미하는 것이 아니며, 그리고 고구마나 호박, 달래, 머루와 같은 넝쿨이 있는 식재료는 그 후손이 서로 다투고 갈등한다고 하여 절대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차례상에 올릴 음식은 우선적으로 맞는 것 중 부서지지 않은 것, 또 모양이 좋은 것, 잘 요리된 것을 선택해야 하며, 그리고 이런 음식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의 음식은 어떠한 것이든 미리 맛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물론 이런 음식이 다 만들어진 이후의 것은 조금 맛을 보셔도 무방합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소주나 막걸리는 차례상에 올리면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막걸리는 절대 차례상에 쓰는 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찌꺼기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든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좌포 우회라고 하여 좌측의 포를 우측에 식혜를 올리지 않느냐, 이 식혜도 찌꺼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이 식혜는 안동 식혜처럼 찌꺼기가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차례상에 올리는 밥을 푸실 때도 평소처럼 섞어서 푸지 않고 맨 위에 것을 떠서 올리시잖아요. 맞습니다. 절대 무엇이든 섞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섞어야 하는 것은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소주는 독한 술이라 그 후손이 힘든 삶, 고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여 이건 역시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원래부터는 꼭 지역 전통주나 맑은 술, 즉 청주를 올리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은 늘 맑은 운을 받게 되어 삶이 맑아지고 또 탁해지지 않으며 행복해지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다 잘 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생전 맛보지 않으셨던 음식은 절대 차례상에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이, 부모님이 살아생전 잘 드시던 음식, 이것을 하나 정도 차례상에 올리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한 번도 맛보지 않으셨던 그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는 것은 금물이에요. 네,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시간이 멈춰버리는 것이기에 당신의 생전의 경험에 의해 음식도 먹고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는 절대 이런 음식으로 인해 부모님께, 조상님께 혼란을 주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차례를 지내기 전에 반드시 문을 잠깐 여십시오. 여러분, 차례를 지내기 전 음식을 다 준비하고는 반드시 잠깐 문을 열어 부모님이, 조상님이 들어오시게 하고 좌정을 하시게 한 다음에 차례를 지내야 하는 거예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차례법을 잘 몰라 그냥 음식을 준비하고 바로 차례를 지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부모님은, 조상님은 문 밖에 서 계시는데 여러분만 허공에 대고 절을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행동은 부모님을, 조상님을 약올리는 것이고 또 정말 노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그 어떤 조상복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큰 화를 얻게 될 거예요. 네, 원래부터는 절대 이런 실수 하지 마세요. 네, 이것은 불행을 만드는 정말 최악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는 과거처럼 예법을 차리지는 않습니다. 네, 이것도 시대적인 흐름이니 당연한 것이고 또 이젠 그렇게 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든 가장 기본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것은 가장 기본인 것이고 또 여러분이 조상복을 얻으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예의인 거예요. 여러분, 꼭 이것만은 지키셔서 항상 부모님의 보살핌이 가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